100년 넘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독일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전기차 전환 실패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전부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터리 기술은 걸음마 단계고 소프트웨어는 경쟁국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자동차는 독일 수출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관련 엔지니어만 100만 명인데 전기차는 부품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해 보여요.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독일이 어떻게 자동차 강국이 됐는지 그 역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를 대체하겠다는 건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말은 오래 달리지도 못했고 때론 제멋대로라 위험하기도 했으며 냄새도 지독했거든요. 그래서 15세기 말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엽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15분마다 태엽을 감아줘야 해서 실용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기계를 동력으로 삼는다는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 자동차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100년 후에는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바람 부는 데로만 가야 했고 바람 없는 날엔 아예 못 갔습니다. 또 100년이 지나서 증기로 가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무거워서 방향을 틀 수가 없었어요. 이런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19세기 말 드디어 제대로 된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독일의 카를 벤츠가 가솔린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후 독일은 벤츠, BMW, 아우디로 대표되는 독일 3사를 내세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고의 자동차 국가라는 명성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독일이었을까요? 사실 독일에겐 엄청난 행운이 따랐습니다. 영국이 스스로 자동차 산업을 망쳐줬거든요. 산업혁명 이후 영국은 증기자동차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 자동차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시끄럽고 그을음을 내뿜는 데다 툭하면 사람을 다치게 해서 시민들은 달리는 괴물이라고 무서워했어요. 무엇보다 마차 업계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마차는 당시 가장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 수단이었는데 증기자동차는 마차보다 2배 이상 빠르고 2배 이상 사람을 태울 수 있으면서 요금은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막 시작된 철도 업계도 경쟁업체의 출현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들의 반대로 자동차에 대한 가동 규제가 시작됐어요. 영국 의회는 우선 자동차의 통행료를 마차의 10배 이상으로 인상했고 도시에선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게 적기조례예요.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의 55m 앞을 걷다가 마차를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서 말이 놀라지 않도록 자동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과잉 규제 논란에도 이 법은 무려 31년간이나 계속됐어요. 이 사이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기술자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로 떠났고 덕분에 이 나라들은 기술 격차를 단번에 줄이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적기조례는 산업을 죽인 어리석은 규제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덕분에 독일에게 기회가 온 거죠. 카를 벤츠가 만든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이름은 페이턴트 모터바겐이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3바퀴짜리 이 인승 마차였죠. 그런데 자동차가 처음에는 영국 못지않게 찬밥 신세였어요. 냄새나는 고물이라고 비웃음을 샀거든요. 소심해진 벤츠는 이 차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베르타 벤츠가 친정에 다녀온다는 편지만 남겨놓고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몰래 차를 몰고 나섰어요. 당시 도로는 엉망진창 흙길이라 때론 차를 밀고 가야 하고 도중에 체인이 끊어져서 가죽 신발을 잘라서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기름이 바닥나면 길가의 약국에서 석유 에테르를 사서 연료통을 채웠어요. 이런 악전고투 끝에 베르타 벤츠는 만하임에서 친정인 포르츠하임까지 106km를 무사히 주파했습니다. 달릴 수 있는 안전한 차라는 인식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 덕분에 벤츠의 자동차는 비로소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베르타 벤츠는 세계 최초의 여성 운전자이자 테스트 드라이버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녀가 연료를 산 약국은 지금도 운영 중인데 역사상 첫 주유소로 기록되며 자동차 마니아들의 성지 순례 코스가 됐어요.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수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일반인이 자동차를 가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독일은 1차 대전 패전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라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국민 모두가 차를 깨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독일의 재건과 게르만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죠. 세계는 히틀러가 미치광이란 걸 이때 알았고 독일인들조차 이걸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자동차 공학자였던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에게 국민차 개발을 의뢰했어요. 조건이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5인 가족이 탈 수 있어야 하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어야 하며 겨울에 엔진이 얼지 않아야 하고 정비가 쉬워야 하며 1리터의 기름으로 14km 이상 달릴 수 있어야 했어요. 가장 어려운 조건은 가격이 990마르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했던 거죠. 이 미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차가 바로 그 유명한 폭스바겐입니다. 독일어로 폭스는 국민, 바겐은 자동차니까 국민차라는 뜻이에요. 히틀러는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에 우표 한 장씩을 4년간 사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이 국민차를 갖게 됐을까요? 0명입니다. 히틀러가 도중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거든요. 수십만 명이 낸 우표값은 고스란히 전쟁 비용이 됐고 폭스바겐은 군용 차량이 됐습니다. 전후 포르쉐 박사는 전범으로 체포돼 프랑스 감옥에서 2년을 복역했어요. 하지만 국민차 개발은 독일의 자동차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이 딱정벌레 닮았다고 비틀이라는 이름으로 조롱한 독일의 폭스바겐은 그 실용성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됐어요. 그러면서 독일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동차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독일이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건설한 이유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차 대전 후 배상금 청구와 세계 대공황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600만 명이 넘었거든요.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때 건설이 시작돼서 나치가 이어받았고 지금은 독일 전역에 13,000km나 깔려 있습니다. 이 중 속도 무제한 도로가 70%나 돼요. 아우토반은 독일 자동차 산업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숨은 공신입니다. 아우토반에서 독일 차들 간의 속도 경쟁이 벌어졌거든요. 속도가 뒤지면 당장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차들은 주행 성능이 뛰어난 차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했어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야 하니 차체 강성도 뛰어나야 했고 그러면서도 내구성과 안전성도 좋아야 했습니다. 독일 차들이 대체로 핸들이 무겁고 승차감이 딱딱한 특징이 있는데 아우토반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다 보니 안정성을 고려해서 생긴 특성이에요. 사실 아우토반은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원래 목적에는 큰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통행 차량 부족으로 돈만 낭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독일 차들은 아우토반을 매일 달리는 독일인들에게 수시로 냉혹한 평가를 받아야 했고 이게 독일 차의 품질을 끌어올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 독일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간의 성공에 취해서 전기차 전환이 너무 늦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도 경쟁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전기차의 심장이라 할 배터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이게 올해부터 독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급격한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보쉬, 콘티넨탈, GF 같은 세계적인 부품 회사들에서 일하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거의 100만 명인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필요한 부품이 절반 이하라서 이대로라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독일은 EU와의 합의에 따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전부 퇴출시켜야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영국이 적기조례로 스스로 자동차 산업을 망쳤던 것처럼 독일도 전기차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100년 넘게 지켜온 왕좌를 내줄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온 독일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세계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